소장! 이지. 예, 안녕하세요.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랜만이에요. 예,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하고 노시느라고 유튜브도 안 찍고 그랬어요. 같이 일하셨잖아요. 무슨 일 했죠? 저희가 소장이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가 소장을 만들어달라는 피드백이 좀 많아서 그거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소장이요? 예. 뭐 소송 종류가 추가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가 추가되죠? 피드백이 많았던 게 네. 물품 대금이랑 용역 대금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못 받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언제쯤 완성될까요? 2021년 2월 안에 나오겠죠? 2월 중순까지는 열심히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지난번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대료가 올라갈 때 5% 상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건이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2018년 12월에 보증금 5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2019년 1월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1년이 지나고 계약기간이 완료가 돼서 다시 갱신을 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5억 원에다가 3억 원을 더 더해서 8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가 증액된 2,500만 원 증액된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됐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억 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합니다. 임대인 말이 더 맞다고 본 거죠. 전월세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예. 임대료를 3억 예. 올려라 이렇게 조정 결정을 했군요. 예.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는 뭐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 제44조를 보면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월에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체결한 최초 계약이니까 네. 이 법 44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5% 상한된다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던 거죠?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된 2020년 7월경에 해설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 해설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근거로 결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5%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정부 말은. 근데 이해가 안 가요. 표정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라고 법조항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서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19년 수행된 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가 예. 지금 사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예. 뭐 이런 뭐 종전 임대차 계약 관련된 규정이 없었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해석에 따르면 예. 5% 상한 적용돼야 된다. 예. 이렇게 봤는데 이건 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하겠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5% 상한제를 넣은 거잖아요.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한 거는 알겠는데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됐을 때 최초 임대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방금 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은 2019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2019년부터는 최초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런 사안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아직 2021년 1월이니까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이상 처음으로 갱신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임대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한번 다퉈볼 만 할까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툰다는 얘기는 소송을 할 만하느냐 뭐 이런 말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남부지방법원이랑 똑같은 비슷한 사실관계면은 해볼 만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송하라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기준을 알아야 혼란이 없잖아요. 이거 판례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남부지방법원 사건은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판례는 없지만 임대인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네. 싸우지 마시고 예. 좋게 예. 합의하시자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예, 그러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를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보면 멍하네요.